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최고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며 개정 심의 기준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전국 117곳에서 45조 7,125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로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6곳에서 약 23조 원, 시흥, 거모, 인천, 거맘 등 26곳에서 약 7조 5천억 원 등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하고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7층으로 규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최고 15층까지로 규제를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도심 안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겠지만은요, 일조권 침해 등 생활 속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부동산 시장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공급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지 의문을 많이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 대표님께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실효성을 좀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대통령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투기 쪽에 이제 많은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면 이제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실패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대 수가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한 60만 세대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좀 이제 미흡했다는 부분. 그래서 공급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면서 특단의 이제 공급 대책 이런 지금 표현들, 그렇죠. 빨리 이제 뭔가 신속하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건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은 역시나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이건 이제 어렵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쪽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공급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연초부터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하고 이제 공공재건축 이 두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이야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전 컨설팅을 한 7곳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신을 이제 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요 부분은 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은 되고 있다. 자,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당장 이제 부동산 어떤 가격 상승, 지금 뭐 트리플 상승 국면이거든요. 뭐 일단 뭐 매매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분양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트리플 상승 국면에서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의 이런 어떤 공급 시그널들, 물론 또 설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뭐 구체적인 공급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트리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정답으로 지금 뭐 주어졌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뭐 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매가, 전세가, 분양가, 뭐 트리플 상승, 이건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0억 지금 클럽에 이제 가입을 계속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용 99제곱미터 이것이 그 창동 주공 17단지라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10억 7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이제 모두 10억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그 동화청소홀 같은 경우 84제곱미터도 이미 이제 9억 5천 뭐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노도광, 금강구, 지금 중저가 지역들이 6억이라는 허들을 넘어서고 9억이라는 이제 허들을 넘어서서 이제 10억이라는 허들까지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 상황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셋값, 그렇죠. 지금 새해 들어서도 지금 가장 뭐 좀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해결 좀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제 전세 쪽인데요. 자, 그래서 봤더니 중위 전셋값 같은 경우가 지금 5억 6천만 원 정도로 지금 뭐 최고가, 물론 뭐 당연히 역대 최고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작년 7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이제 주택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임대료,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상한제 같은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결국 이 7월부터 이것이 진행되고 나서 요때가 4억 6천이었어요. 자, 그러면 야, 이게 불과 지금 6개월 만에 이 평균 가격이 1억이 올랐다라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4억 6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5억 6천이니까 평균 1억이 오른 거고, 실제로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뭐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많죠. 뭐 2, 3억, 뭐 많게는 지금 뭐 한 5, 6억까지 올라간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뭐 한 6, 7억 정도면 된다면, 새로 지금 그 계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한 10억에서 뭐 12억까지 이렇게 훌쩍훌쩍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중위 가격은 이렇게 나타나고 중위 가격도 많이 오른 거지만 또 체감하는 어떤 그 임대료 상승, 뭐 전세가 상승, 이거는 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새해 들어서 이 분양가 관련된 것들이 또 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지금 2,8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8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2,8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33평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한 9억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9억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잡고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9억을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그렇죠. 당연히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뭐 거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9억 현금 자체를. 대출이 안 되니까 뭐 당연히 특히나 이제 중간에 중도금이 뭐 예를 들어 9억이라고 하면
보통 뭐 거의 60%, 뭐 많게는 80%까지 계약금 뭐 10%, 20% 내죠. 중도금 또 한 60% 내죠. 그럼 그게 거의 다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이쪽 그 신규 시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특별 공급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 9억이 넘어가게 되면 뭐 생애 최초라든지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분양가를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런 부분 쪽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9억이 넘어가는 33평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뭐 청약도 힘들어지는 데다가 또 특별 공급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한계점들이 있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HUG에서 관리를 할 때는 거의 한 4,900 정도 분양가 됐던 게 오히려 분양가를 상한제를 하면서 지금 5,668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결국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죠. 택지비, 토지 가격을 올리면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분양가, 전세가, 매매가 모두가 지금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지금 좀 뭐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지금 뭐 얘기가 작년 지금 5월 달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또 8.4 대책 때도 나왔었죠. 또 전세 뭐 대책 때도 이제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제가 후보지를 이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동대문 그렇죠. 지금 이쪽이 용두 지금 1-6구역 한 요쪽이 될 것 같고 광화문역 정도 요쪽이 지금 그 종로 이제 신문로 지금 2-12 요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후보지 8곳이 된 곳은 지금 한 70개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흥행을 그래도 한 거죠. 70개가 신청을 했으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12개 정도가 이미 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이니까 좀 심사가 빨랐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12곳 중에서 한 8곳 정도를 후보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약 한 4,700채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지금 여기는 한 1,700채 정도 지금 그 있는 거를 한 3,000채 정도 늘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하겠다. 그렇죠.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반 분양분을 좀 많이 해서 뭐 지금까지 그 이번에 이제 선정됐던 곳들도 거의 10년 넘게 뭐 많게는 한 20년까지 거의 계속 지지부진하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서 뭐 수익성을 좀 올려주겠다. 요런 어떤 그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용적률 같은 경우도 법정 용적률보다 한 120% 정도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한 250% 용적률 적용되는 곳들은 300%까지 이제 올린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뭐 시행자도 올해 내에 이제 뭐 선정을 하겠다, 뭐 빨리 좀 하겠다라는 거죠. 보통 그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10년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5년 이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 자, 또 하나 뭐 인센티브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분담금 문제가 많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처음에 뭐 한 1억 정도만 더 추가 분담하면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 뭐 시행이 뭐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분담금 부분도 그냥 확정을 해주겠다. 요런 인센티브들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요 부분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아직 통과는 안 했어요. 지금 요 안들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요 부분 우리가 좀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체크를 하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가장 큰 부분이 이거죠. 자, 이것이 아무리 지금 빨리빨리 정부에서 진행을 해준다 그래도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거는 5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쪽을 빨리 진행한다. 이것이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후보지로 올라온 곳들, 특히나 이제 답심리 쪽에 있었던 그 구역 같은 경우도 신청했다가 이제 빠졌던 이유가
임대 쪽을 지금 추가로 이제 그 늘어나는 용적률 이런 것들의 50% 정도를 또 임대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또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더더구나 뭐 또 조합원 동의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재개발 쪽이 좀 뜨겁다 보니까 아파트에 이어서 빌라까지 좀 들썩들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승세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때문에 빌라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헌집, 그렇죠. 좀 오래된 빌라 재개발 쪽에 갔다가 좀 새 아파트 원하는 분들도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아까 앵커 뭐 오프닝에도 지금 그렇죠 7층까지 돼 있던 것들을 뭐 15층까지 올려주기 이런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빌라가 또 떠들썩하고 있죠. 자, 욕석권의 용적률 이게 상향해주는 이런 것들이고 특히나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850%까지 늘린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0층까지도 가능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건축 쪽에 이제 사전건설 물론 공공재개발만큼 여기는 그렇게 흥행은 못했어요. 그쪽은 70곳인데 여긴 지금 한 7곳 정도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7곳을 사전컨설팅을 했는데 2종이었던 곳은 3종으로 올려주겠다. 3종은 준중으로 올려주겠다. 자, 모두 다 종상향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가구 평균 수가 약 한 58%가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이 약 한 37% 줄어든다. 물론 좋은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세대 넘어가는 특히나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음마 같은 이런 대여들은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특히나 이번 사전 컨설팅에 접수를 했다가 지금 철회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단지 쪽에 참여가 없어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강남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부족 사태까지 지금 오면서 자, 710 대책 때만 해도 보합 쪽이었어요. 그렇죠. 한 5, 6개월 보합으로 오다가 작년 말에 반등하기 시작하는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 압구정 쪽에 지금 전용 지금 84제곱미터가 드디어 또 30억을 넘어섰습니다. 현대 14차 얘기죠. 자, 이게 직전이 29억이었고 자,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24억. 직전 최고가가 약 한 23억 8천인데 23억 선에서 계속 걸쳐져 있다가 이번에 또 24억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자, 결국은 공공재개발 쪽은 강북 쪽에 이것이 또 하나의 개발 이슈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효성 없게 아직 대단지를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또 강남 쪽에 매물 부족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쪽이 다시 좀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시너지들. 그래서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강북 쪽은 재개발로 강남 쪽은 재건축이나 신축 쪽으로 좀 들썩들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대표님의 의견이셨고요. 자, 이렇게 공급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에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망을 살펴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도 1: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02231531-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보 체크 시간에 딱 한 지역 가볼 텐데 어디인지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대표님과 딱 한 곳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서 방 한 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연초부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도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강점인데 강동구 길동에서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뭐 요즘 뭐 강남은 정말 뭐 넘사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네.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또 이제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빌라 쪽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대체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대체주택들의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1인 가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다. 그렇죠. 이런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특히나 강남 생활권, 강남 그 직장, 뭐 테헤란로라든지 많은 지금 또 직장이 이런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강남에도 수많은 1인 가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는 진짜 언감생심이죠. 지금 그런 우리가 1.5룸이라고 원룸이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이 지금 넘어서고 있으니까 뭐 정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 강남 생활권 안에서 우리가 1인 가구 투자 그것도 1,0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이런 소액 투자를 뭐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특히나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 랠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지역이 바로 강동역 주변이죠. 뭐 당연히 강동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둔촌주공 지금 뭐 12,000세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또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도 지금 바로 이 강동역 주변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좀 이쪽 주변에 지금 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역이 뜨고 있는데 이 강동역에서도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제가 10분 이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뭐 한 3, 4분 그렇죠.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5분 이내에 더 있으면 좋겠죠. 요즘 뭐 역세권 개발들 지금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초역세권 강동역에서 도보 약간 3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초역세권에 그것도 내 집이 이왕이면 역세권에서 나와서 대로를 따라서 쭉 왔는데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다 보는. 자,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그것도 대로변을 쭉 따라서 오면서 있으면서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다. 그래서 아주 요즘 뭐 젊은 분들은 1인 가구들은 번화한 주거지를 좋아합니다. 주변에 많은 생활 편의시설들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상업지역들 안에 있는 주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4개구를 해서 이제는 뭐 강남 4구다.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투자 가치를 우리가 보고 하는 거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강동 쪽은요. 강동 산업단지라든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도 지금 거의 150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는 지금 이미 7차 산업용지 분양까지 끝났고 지금 이제 여기에도 2022년부터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또 이케아라고 하는 또 큰 그렇죠. 대형 유통점까지 또 들어가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 자, 어쨌든 강동 산업단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강동의 고덕 비즈밸리를 우리가 강동의 3대 심장이다. 뭐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것도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강동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강 뭐 당연히 가까이에 있고 이 주변으로 지금 천호 유타운이라든지 성내 유타운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요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주공 재건축이라든지 많은 지금 이슈들이 이미 쏟아져 있고 지금 바로 아래쪽 잠실권역 그렇죠.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이미 잠실에는 123층 555m 국내 최고층 빌딩 롯데그룹 뭐 우리가 롯데타운이라고 하자 뭐 백화점 쇼핑센터 다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옆에 또 현대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105층에 569m가 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GTX A노선, C노선, 위례, 신사선, KTX까지 들어오는 또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까지 들어오는 그렇죠. 이 많은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들이죠. 자, 이쪽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그리고 미사는 이미 뭐 완성이 돼서 뭐 10억 넘어간 지가 벌써고요. 지금 교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아래쪽을 보면 뭐 위례, 뭐 마천, 거여도 지금 요즘 뭐 뜨겁죠. 여기에다가 분당, 판교까지 아래쪽에서 또 그 강남권 쪽으로 지금 뭐 편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동구가 양쪽으로 다 이렇게 끼어 있는 샌드위치 입지가 되겠는데 그 안에서도 바로 핵심 랜드마크인 강동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강남 3구를 넘어서 강남 4구에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자, 강남 4구만의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피스텔이라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와 함께 저희 좀 수월한 투자를 위해서 금액까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강남 4구 개발호죠. 일자리 역세권 5호선, 8호선, 9호선 따라서 잠실까지 그대로 연결되는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풀옵션의 스튜디오 타입 원룸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요. 2억 2,500에서 2억 3,300인데 전세가 한 2억 1,000에서 2억 1,500이니까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1,500에서 1,8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담이 매우 없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동구 길동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무료 1:1 상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올해의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막을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무료 상담 도움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호재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강남이 되겠는데요. 이제 강남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나 실거주하기를 원하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들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소액으로도 지금은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매매가 가격도 올랐지만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6개월 전에 투자 가격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않는 정말 소액으로도 충분히 강남에 입성하실 수 있는, 강남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호재가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시는 정말 핵심 지역, 일자리들이 정말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개발 호재도 많지만은 소액 투자 가능한 강남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수임 분당선 교차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현대차 GBC의 착공 소식과 함께 앞으로 정말 강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삼성동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요, 선정역 주변인데 입지부터 볼까요? 네, 뭐 강남 중에서도 강남, 그리고 정말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바로 이제 삼성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이제 서울이 가장 집값이 많이 비싼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자리 때문인데요. 일자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밀집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 서울 중에서도요,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형성되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그러니까 1,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 자체는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가 상승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강남 4구라고 불리죠.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국제기류 복합개발지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핵심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하면은 정말 많은 업무 시설과 그리고 이제 고가 아파트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하철 노선으로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정릉역과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또 강남구청역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정릉역이 조금 더 가깝게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 지역이긴 만큼 도보로도 충분히 여러 노선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도 또 수많은 교통 호재가 몰려있는 지역이 또 강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아래로 한 정거장만 오게 된다면 뭐 2호선이라든지 이제 9호선, 7호선, 분당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제기류 복합개발지구라는 이 호재가 멀리도 아닌 정말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일자리 수요가 되겠는데요. 지금 강남 업무단지 이 선정릉역에서 도보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핵심 업무와 상업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강남 업무단지까지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바로 삼성 업무단지, 그리고 이제 대치라든지 역삼 아파트 단지, 굉장히 비싼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동이라든지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잠실동 같은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작년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임대를 놓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유,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를 해서 정부에서 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이 앞으로 충분히 오를 만한 지역이다라고 찝어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앞으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성동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입지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내에 있는 주변에 이 개발이 있다는 건데,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얼마나 대단한 호재이길래 삼성동 쪽에 규제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 개발 호재 좀 볼까요?
네, 뭐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의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들 알려진 이제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종합운동 마스터 플랜, 그리고 용동대로 복합 개발과 같은 이러한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정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핵심 사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을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뭐 스포츠라든지 업무, 상업시설, 이런 복합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120만 개,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그 주변으로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내 최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내 집 바로 앞에 최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겠고요. 이미 건축 허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문 역할을 하는 이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버스 노선 52개,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그러니까 철도와 자동차는 모두 지하로 다니고, 그리고 지상 공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단순히 교통 환승센터가 아니라 뭐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들어있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로 이제 변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이용객만 하더라도 63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복합 환승센터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하면은 이제 교통의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광교에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1단계 사업이 신사역까지 진행이 되면 후에 2단계는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면서 용산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좋아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유일하게 또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또 삼성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역 인근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투룸 사이즈가 13억까지 10억 원을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이렇게 내 집 근처에 정말 교통 호재들이 넘쳐나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호재가 집중돼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 건지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투자할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뭐 강남인 만큼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젊은 친구들은 어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장이 가장 가깝게 있어야지만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라든지 직주 근접, 그래서 강남은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서울의 핵심 사업이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삼성동이고, 삼성동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동 근처에는요, 정말 신축 공급이 굉장히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동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역의 같은 사이즈의 투룸의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룸입니다. 실평수 한 14평에서 15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억 2천에서부터 6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7억 원이 금방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시세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억 7천에서부터 6억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을요,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금 전세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내 집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동 같은 경우 이제 강남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 금액이 원래 자체는 한 7, 8천, 삼성동은 1억 원이 넘어갔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지역은요,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에서 찾기 힘들다는 신축,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크기와 유형으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그 인기가 쭉쭉 높아지고 있어서 주택을 이번에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인데 양재동만의 입지적인 강점은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강남입니다. 이제 강남 중에서도 서초구 내에서 좀 가장 좀 저평가받고 있는 이제 양재동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동이 투자 금액이 조금 나는 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양재동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보통 다세대 주택들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나 이제 양재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바로 이제 양재천이 되겠습니다. 또 양재천을 따라서 예쁜 카페 거리들이라든지 먹거리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관광 루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도보 1분으로 양재천이라든지 카페 거리 등을 또 이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 내에서도 도심 속에 녹지 공간이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용해 볼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바로 이제 3호선인가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GTX C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이제 GTX C노선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한다면 또 올해 말 시점에 다시 한번 양재동의 집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도 또 바로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강남 내에서도 트리플 역세권은 흔치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풍부하고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양재동인 만큼 주변에 R&D 이런 일자리들 자체들이 굉장히 또 풍부하게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이라든지 강을 따라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죠?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재동 자체의 일자리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판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쪽으로는 바로 이제 강남 상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R&D 특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자체가 유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들이 또 양재동에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인 만큼 옛 정보사 부지 일자리 타운에도 또 첨단업무 복합단지들이 정말 거대하게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곳 역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고요. 바로 한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강남역의 또 일자리까지 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또 오른쪽으로는 또 삼성동 국제기로 복합지구와의 또 일자리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에 집중을 해보시라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집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요. 카페 거리도 있는 강남권, 이 입지 좋은 곳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혹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은 확실한 개발 호재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양재동 쪽에 좀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호재는 어떤 걸까요? 네, 뭐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에 지금 R&D 4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4개의 권역으로 나와서 꾸준한 일자리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에 정말 많은 연구원들이라든지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로 위에 서초대로에서는 지금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는 신분당선을 통해서 한정거장, 그리고 도보로도 강남역까지 충분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이 서초대로가 종상향을 이루어지면서 서초대로에 낮았던 건물이 이제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높은 건물들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역시다 또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역 인근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들이 또 개발 사업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일자리의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GTX-C 노선이 올해 말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GTX-C 노선이 경기와 남부와 경기 북부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상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단 한 정거장, 또 청량리까지도 또 2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하실 때 GTX 노선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GTX-C 노선이 들어오는 양재역이면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분당선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신분당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후에 또 2단계 사업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까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은 교통을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지상부에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호재 자체가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개발 호재와 견조도 남부럽지 않은 GTX-C 노선이 직접 지나가는 양재역 역세권입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에 주택에 투자할 때 전략 좀 세워보고요. 강남권에서의 소액 투자 과연 얼마 정도일까 궁금합니다. 만나볼까요? 네,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양재동, 양재역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노선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이제 GTX-C 노선까지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고 바로 또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사업까지 지하 사업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교통 호재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 집 도보 1분의 양재천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카페 거리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 도보로도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업무시설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인근의 뭐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인프라 자체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대형마트 가깝고 일자리 가깝고 정말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저평가된 양재동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에서도 양재동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3개 동의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한 개 동은 근린생활시설로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2개의 동이 이제 주택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실평수도 한 14평, 15평,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역시나 많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GTX-C 노선이 들어서는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2천에서부터 3천만 원까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전세를 좀 안고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모든 강점을 다 누려가면서도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을 전화로 무료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이사님과 올해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